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증시를 보면 아시아권 증시는 대체로 그냥 뭐 조금 빠졌다, 조금 올랐다 이 정도인데 이제 유럽하고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죠. 그런데 유럽하고 미국 증시는 금요일에 나왔던 미국의 물가 지표를 반영을 해서 그게 반영이 됐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대로 다른 나라들도 반영이 됐다라면 아마 저거보다는 좀 상승폭이 덜했거나 하락폭이 더 심했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라든가 우리나라 증시도 실질적으로는 독일이라든가 이제 미국 시장 비슷하게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하고 홍콩은 좀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봉쇄가 완화가 되고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가동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중앙권 증시가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각 국가별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코스피 대부분 다 빠졌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4%나 빠진 게 좀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하루에 1%씩 계속 빠진 거잖아요. 하이닉스도 이제 비슷하게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성장주들이 금리가 올라갈 때 부담된다 이런 어떤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업종 정도가 이제 수주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그런 정도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자율주행, 그다음에 엔터 뭐 이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선전을 했고, 유난하게 많이 빠진 게 반도체 관련주들, 뭐 PSK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그다음에 수출이 잘 돼서 이렇게 연결되는 종목들보다는 어떤 이슈에 이제 물려 있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거는 이제 경기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그만큼 떨어져 있는 장세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쪽을 보면 테슬라가 그나마 좀 덜 빠진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넘게 빠지고, 넷플릭스도 많이 빠지고, 뭐 GM 하여튼 뭐 대부분 다 많이 빠졌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도 8%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경기 나빠지면 사람들이 대출도 못 하니까. 근데 이제 그나마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공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에다가 아마 이게 저것도 미리 좀 정보가 새지 않았을까 싶은데 주식 분할도 결정을 했죠. 그 주식 분할한 거는 정규시장에서는 반영이 안 된 거긴 한데 그런 내용들이 미리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도 에너지주가 됐든 금융주가 됐든 최근에 이슈에서 수혜를 받는다 싶은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약세,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지표들 보면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 2년물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연준의 금리 인상을 어떻게 금리 인상 경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갖다 가늠하는 게 2년물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3%대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2년물 금리가 연준의 기준 금리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에 이제 수렴한다 이렇게 방향이 같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기준금리 1% 수준인데 3%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연말까지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가 3% 넘어갈 거로 거의 단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죠. 한때는 3%는 벽이다. 연준이 연말에 3%까지는 올리지 않을 거야.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3% 넘어간 걸로 봤을 때는 남은 기간에 계속 0.5씩 올릴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의견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나스닥의 낙폭을 좀 키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도 이게 100일까지 빠졌을 때 조금 더 빠지면 좋겠는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어느덧 104까지 올라왔고 최고치 105 언저리 돌파까지 앞두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강하면 강할수록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안정 여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특이한 게 변동성 지수가 생각보다 안 올랐어요. 이게 이제 막 지금쯤 됐을 때는 변동성 지수가 급등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 미증시가 그렇게 급락했는데 변동성 지수가 안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또 패닉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프로그램 매도, 이게 이제 변동성 지수에 연계되는 프로그램 매도가 있거든요. 근데 프로그램 매도가 안 나왔는데도 저렇게 빠지는 거는 실제로 투자 심리가 되게 안 좋구나라고도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 지수가 일단 안 움직였다라는 거는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거긴 한데 뭐 주추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자주 보는 게 그 CPC, 풋콜 레이쇼라는 지표를 좀 보는데 이거는 그 풋 배팅이 상대적으로 셀 때는 1보다 위에 가 있고요. 콜 배팅이 셀 때는 1보다 아래가 있는데 1.28, 그러니까 1.3 정도 되죠. 그러니까 풋 배팅이 하락한다. 그러니까 하락한다라는 쪽의 배팅이 30% 정도 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1.2 정도 넘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정점이 되면서 꺾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풋에 너무 많이 몰려 있다 그러면 또 역방향으로 반대쪽 베팅을 해가지고 이제 또 수익을 내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1.28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참고로 2020년 3월 코로나 최악의 경우 터졌을 때, 증시가 최악에 반영을 했을 때 1.6 정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1점이 넘어가면은 그 풋에 대한 심리가 최고조에 이르고, 그게 이제 바닥이 되는 경우가 좀 자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이제 바로 이게 이 지표가 결국엔 또 바닥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 국면 같이 반응을 할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로는 일단은 이제 바닥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동향. 그 외국인들이 한동안 매도를 되게 부드럽게 줄였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2조 원 이상 엄청난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매도가 대단히 많이 쏟아졌고, 종목들에 대해 뭐 삼성전자를 하루에 900만 주를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매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들의 심리가 다시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250원 아래로 내려가는 분위기가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정되거나 매수로 들어오는 거고, 1300원 쪽으로 가게 되면 매도 강도는 세질 텐데, 만약에 13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매도가 되게 세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환율이 1280원 언저리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지난 고점 1291원 고점이었는데, 그게 정점이 되면서 빠지는 방향이 돼버리면 또 외국인들 수급이 또 매수 쪽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이걸 환율을 보면서 우리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뉴스들 보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엑슨모빌을 또 비판을 하는 그런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얘들만 돈 엄청 번다. 그러니까 돈 엄청 번다라는 거는 이익률을 너무 높이 잡아서 원유 가격, 석유 가격, 휘발유 가격 이런 거를 되게 비싸게 파는 거 아니냐. 쉐브론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런 어떤 비판을 했거든요. 뭐 머스크도 한번 뭐 미국 경기 침체 어쩌고 얘기 발언했다라고 해서 그 달나라 프로젝트나 잘해 막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고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업가들을 계속 비판을 하면서 이제 좀 나서고 있거든요. 이게 뭐 공감은 별로 못 얻는다고는 하던데,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좀 그 압박이 될 수도 있겠죠. 기업들한테는 이게 좀 어떻게 영향 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제 정치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제가 중화권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봉쇄 해제였잖아요. 그런데 베이징, 상하이 이런 데서 이제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지금 또 검사를 양을 확 늘렸는데, 이 검사 늘린 상태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을 하는 상황이 생기면 또 방역을 또 재강화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번 주에 물가보다 이게 더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일 큰 거는 FMC인데, 만약에 이제 중국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여기서 막아진다라면 방역 완화가 다시 또 진행이 되는 거니까 시장에서는 안도감. 근데 이게 다시 재봉쇄로 넘어가게 되면 이중으로 빠지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저점을 깨겠죠. 그러니까 이 주스도 주목을 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FMC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불거지는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자꾸 또 끌고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제가 잠시 후에 과거의 어떤 사례 보여드리면, 이전 사례 보여드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메인 재료가 다시 되고 있다. 요거는 좀 부담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월봉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에서 보시면 2,500대로 내려오면 꼬리 달고 다 올렸었거든요. 이게 월봉이니까 지금 이제 몸통이고 아직 6월이 이제 중반 정도도 안 되니까 봐야 되는데, 이게 꼬리 처리하고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2,600 이하에서는 어쨌든 그 근처에서는 튕겨서 올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악재가 나와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냐, 이번에는 달라질 거냐. 이게 깨지면 예전에 보시면 이거 무슨 색이라고 그래요? 갈색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60월 선인데 5년 평균치죠. 5년 동안. 근데 이 선 정도에서는 이제 방어가 돼야 된다. 근데 그 선까지 내려가면은 그래봐야 2,500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2,500까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지금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물론 지금보다 100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주에 이전 저점 2,550 정도에서는 좀 방어가 되는 흐름이 나와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투자들한테 2,005자가 찍히면 이제는 바닥이구나라는 것이 확 믿음으로 다시 확인이 될 거냐.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달러 차트에서 깨졌습니다. 이게 깨지고 200주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여기서 깨고 내려갈 수는 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전부 다 양봉이 나왔었어요. 이거 깨고 내려가면, 그러니까 이번 주 삼성전자가 과연 양봉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일단 몇 번 시도해서 넉넉하게 튕겨서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깨고 내려갔거든요. 지난번에도 보면 요때 깨고 내려갔다 그 다음 주에 양봉으로 돌렸었잖아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임을 줄 거냐. 그러니까 이제 주 중반 이후에 어떤 경로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미국 S&P 500 지수인데 120주선에서 또 걸려있죠. 120주선에서 튕겨서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걸렸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삼성전자 전부 다 반전을 무조건 해야 되는 위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주는 무조건 플러스가 나야 되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에 지난주 매매 동향인데 외국인들이 승률이 좀 좋습니다. 5할 이상 정도 거두고 있고 반면에 이제 기관 쪽은 승률이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종목은 계속 보셔야 돼요. 근데 업종으로 보면 특별하게 특정 업종에 집중돼 있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업종보다는 종목들별로 좀 골라 넣는 기분, 느낌?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강합니다. 그래서 업종 장세라기보다는 종목 장세 정도 이렇게 좀 흘러가는 분위기라 계속해서 이거는 제가 업데이트해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종목 사드리는지는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물가 쇼크는 지난번에 2,550에서 한번 반영이 됐던 재료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정점이라는 거에 대한 실망감인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새로운 악재로 인식하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물가가 9%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점에서 꺾이질 않았다라는 거라서 2,550을 이게 뭐 장중에 얼마든지 깰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걸 확 깨고 내려갈 정도 재료냐 요거에 대한 논란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2,550 정도에서 방어가 되는 재료냐 요게 이제 확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FMC 회의가 진행이 될 텐데 0.75%포인트 관련해서 이게 테이블에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는지 여부 투자들이 이 이야기가 없다라면 조금 더 안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그때 직전에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뭐 엑선모빌을 욕하고 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완화가 발등에 불이 됐거든요. 지금 이대로 가면 뭐 중간 선거에서는 무조건 지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우디, 이란, 베네수엘라 이런 쪽에서 어떤 이제 변화가 좀 생기느냐. 실제로 이게 어려워요. 이게 증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국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걸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돈 들여가지고 해봤자 그때 됐을 때 유가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감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사우디 정도, 다음에 이란하고 베네수엘라의 제재 해제. 물론 이거 가지고 충분하진 않지만 시장의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될 수는 있거든요. 이쪽에서 나오는 재료들, 뉴스들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번 주 제일 중요한 지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환율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지난번 같이 1,300원 레벨을 넘어가지 않고 1,300원 이하에서 방어가 되고 이제 밑으로 다시 내려가 버리면 외국인 수급이 또 부드러워지면서 오히려 지수가 또 반전을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방어가 되는지 여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주초 넘어가면서 ADR이 또 과매도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매도권으로 내려올 때 또 종목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별, 종목별, 수급 동향, 뭐 정신은 없더라도 집중해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4월, 5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나왔을 때 흐름이거든요. 4월에 발표됐을 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부 다 예상치를 계속 넘겨요. 지금은 어쨌든 발표될 때마다. 근데 4월 같은 경우는 그 근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5월은 근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었죠. 5월에 나왔던 데이터는. 그때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면 4월에는 이제 근원 물가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그 다음에 바로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한 일주일 정도는 시장이 괜찮았어요. 예, 그냥 등락이 나오고 그 위에 빠진 거는 이제 중국의 봉쇄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빠진 거니까 물가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긴 어렵고 그다음에 5월에 나왔던 걸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5월에는 물가 지표도 그렇고 근원 물가도 예상보다 되게 세게 나왔고 그때 시장이 급락을 하고 그 다음 날도 초반에 빠졌다가 그때 꼬리 달고 올라와서 거의 복원을 하고 그 다음부터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반영했어요. 하루. 예, 그 이전에 이미 공포감 때문에 빠져 있었고 하루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반에 반영했다가 그 다음에는 종가로는 복원이 되고 그 다음부터 오히려 반등하고 그런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짜리 하락에 그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최대 길어봐야 월요일에 그칠 거냐 그런 형태로 이전하고 똑같이 될 거냐. 그러니까 FMC가 겹쳐 있는 상황이라 이게 또 긴장도가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4월의 사례를 주시를 좀 해본다면 그러니까 5월에 발표된 거죠. 4월 수치니까 이제 그거를 감안을 해본다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어떤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는 흐름을 한번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사례는 어쨌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지나가고 나면 다른 재료로 넘어갔었으니까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가는지 요것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FMC라는 특수성이 있고 국제유가가 다시 이제 120달러대를 넘어갔다라는 변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때하고는 또 상황이 달라요. 근데 이제 그때보다 나아진 거 이제 중국이 봉쇄를 완화했다라는 거는 조금 나아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 있긴 한데 이전에는 하루 반영되고 그 다음 재료로 넘어갔다라는 점은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건 그때그때마다 이슈 나올 때 단기적인 변수는 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